기시 있기 이전에 실제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그 시절에 있던 것도 아니고 개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느낌만 한번 찾아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학습 목적으로 기시 없었으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을지, 얼마나 불편했을지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대충 설명했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 소스 코드는 뭐 클라우드 비스무리한 거에 올라와 있었겠죠. 소스 코드 버전 1.1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쓸 겁니다. 버전 1은 프린트 헬로, 코드도 그냥 파이썬으로 할까요? 헬로2, 헬로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작업자가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가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색깔을 레드, 그린, 블루로 구분하기 쉽게 색상을 입혀주고 각각 로컬 1, 2, 3를 할게요. 로컬 1, 로컬 2, 로컬 3. 세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중앙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엔 이 상태로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각각 해서 내용이 추가되겠죠. 첫 번째 사람은 프린트 로컬 A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프린트 로컬 2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로컬 3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이 중앙 소스 코드와 합쳐야겠죠. 그거를 마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중앙에 써서 바로 합치는 게 아니라 메인테이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관리자죠.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리눅스 커널의 경우는 리누스 토르발즈가 메인테이너였겠죠. 그럼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이거를 전부 보내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 원본과의 차이점을 보냅니다. 이걸 diff 파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네 번째 라인이죠. 네 번째 라인에 이런 식으로 대충 쓴 겁니다. 네 번째 라인에 플러스가 됐다, 추가가 됐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걸 diff 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메인테이너가 이걸 받아서 이 차이점을 여기에 병합해 줍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에 추가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diff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 작아져 버리네요. diff 파일을 좀 작게 해서 저장해 놓겠습니다. diff1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메일을 보내겠죠. 이제 내 것도 작업했으니까 중앙에 병합을 해달라. 이 사람도 역시 diff를 보낼 겁니다. +4. 그냥 네 번째 소스 코드, 네 번째 줄을 바꿨다는 거죠. 대충. 그러면 또 이제 검수를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번째 줄에 이제 로컬 1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받았을 때는 로컬 1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먼저 로컬 1에서 작업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중앙에 있던 소스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충돌이 안 날 게 충돌이 나게 된 거죠.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특성상 이런 식으로 충돌이 매우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충돌 났다, 빠꾸를 매기겠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네 번째 줄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로 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줄, 이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합이 가능하죠. diff2 diff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병합해 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줄이니까 잘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도 역시 보내겠죠. diff 파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로컬 3가 네 번째 줄에 추가되라 라는 형태일 거예요. 왜냐면 셋 다 처음에는 네 번째 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지금 두 번이나 바뀐 거죠. 이것도 빠꾸를 먹겠죠. 왜냐면 충돌이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다시 고쳐가지고 여섯 번째 줄로 소스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섯 개까지 있네. 여섯 번째 줄로 바꿔가지고 다시 보내서 그거를 추가해달라 하면은 이제는 추가가 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빠꾸를 매겨가지고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충돌이 났을 때 이렇게 왔는데 네 번째 줄이 이미 있잖아요. 이 메인테이너가 이거를 직접 6으로 수정해서 보내도 되겠죠. 아니면 빠꾸를 매겨서 고쳐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은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빠꾸를 매기는 게 낫겠죠. 만약에 내용이 되게 복잡하다면. 근데 아마 제가 본 걸로는 메인테이너가 충돌 해결을 상당히 많이 해서 되게 비효율적이었다고 봤어요. diff3죠 이거. 충돌이 나는데 뭐 몇 개 안 났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고치는 게 마음 편하겠죠. 계속 빠꾸 매기면은 또 충돌 나고 또 충돌 나고 할 텐데. 그러면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고쳐도 다시 빠꾸 나고 다시 빠꾸 나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 4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컬 4 색깔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도 되네요. 로컬 4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를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오타를 냈어요. 프리트라고. 오타가 난 거죠, 지금. 오타가 난 상태로 아니다. 이분은 이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로컬 1, 2, 3 이걸 온전히 갖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이죠. 일곱 번째 줄에다가 로컬 4라고 추가했다고 칩시다. 근데 오타가 나서 프리트라고 했어요. 프리트. 이거를 보냅니다. 이제 메인테이너한테. 근데 메인테이너가 술을 먹어서 이거를 프리트라고 오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냥 갖다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터질 수 있겠죠. 없는 함수를 호출했다 하면서 print local 4 이러면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 소스 코드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만들지 않았는데 처음 상태를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번 추가한 거를 1.1이란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졌으면은 지금이야 뭐 이거 수동 수정하는 게 쉬운데 만약에 도저히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버그가 뭔지 못 찾겠다, 이런 경우는 1.0으로 롤백을 해야죠. 롤백을 해서 다시 diff 파일을 매기고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하면서 diff 파일을 하나하나 매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롤백에서 다시 diff 매기는 되게 불편한 롤백을 해야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제 모든 변경사항이 추가할 때마다 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단위가 좀 튼실해야 버전을 매길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이 소스 코드 막 파일이 몇만 개, 몇십만 개면은 용량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으로 일정 주기마다 버전을 만드는데 소스 코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TAR, gzip, 리눅스니까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했겠죠. 테이프 아카이브라는 걸로 이제 묶어주고 gzip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가볍게 소스 코드 버전들을 일정 시점마다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롤백 하려면 아까 봤던 거지만 압축 풀고 다시 diff 매기고 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누군가 실수로 예전 버전을 훼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일링을 통해서 추가하던 버전 관리를 하던 예전 방식을 알아봤는데, 일단 충돌이 나면은 너무 불편하죠. 이 메인테이너를 통해서 충돌을 이제 통보받고 그리고 고쳐서 다시 내고, 혹은 메인테이너가 충돌을 직접 고쳐서 쳐내고, 이 둘 다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메인테이너가 충돌을 직접 수정한다는 거는 수많은 작업자들의 똥이라고 할까요? 그 똥을 직접 쳐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좀 쓸데없는 잡부가 된 느낌이죠. 메인테이너면은 상당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 텐데, 이런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업자들이 diff를 보냈는데, 변경 내역을 보냈는데 빠꾸를 매겨서 직접 고치게 하더라도 일단 메인테이너가 확인을 할 때까지는 충돌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매번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느립니다. 사이클이 너무 느려요. 작업자들이 보내고 일괄적으로 메인테이너가 보내고 근데 또 빠꾸를 매겨서 이 사람이 고치고 내고, 그 사이에 또 내역이 바뀌어서 다음 사람이 다시 빠꾸한 걸 고쳐서 냈는데 또 충돌 날 수도 있겠죠. 느리고 충돌 해결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실시간 피드백도 안 되고.
그리고 버전 관리 같은 경우도 소스 코드를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병합을 해서 버전을 만드는데, 롤백 할 때도 일단 너무 불편하죠. 이전 버전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diff를 다시 다 매겨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해보신 분이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데이터베이스에 한 땀 한 땀 알터 테이블 해가지고 알터 테이블 이런 식으로 매기는 수동 명령형 방식이죠. 한 땀 한 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 전부 수동으로 매겨야 되는. 근데 깃을 사용하면은 이런 diff를 별도로 막 보내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특정 시점에 코드들을 전부 자동으로 버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커밋이란 형태로 좀 귀찮지만 만들어 볼게요. 커밋이란 형태로 모든 버전이 온전히 유지가 됩니다. 커밋은 이제 랜덤한 문자열이죠. 그냥 아무거나 칠게요. 랜덤한 문자열 같은 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git log라는 명령어를 쳐서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저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원본은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메일링으로 처리할 때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각각을 압축했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부분이 두 번 저장되는 거죠. 지금 1, 2, 3 여기 1, 2, 3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이 저장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막 100개, 1000개라면 버전이 늘어날 때마다 2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2배, 3배 늘어나겠죠.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버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장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git은 자동으로 이미 있는 거는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가 아니라 참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용량도 훨씬, 스토리지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메일링으로 버전 관리하던 시절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뭐 저도 이제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찾아보고 느낌 정도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git을 안 쓰면 좀 불편했겠구나, 피드백 너무 느리고 충돌 해결하는 거 너무 기분 나쁘고 용량 많이 먹고 뭐 이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다 정도를 이해하고 git을 배우면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